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광산구에서 택시 한 대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담양에서도 교통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광주시가 지산나들목 안전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전공의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에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104회 전국체전이 시작됩니다.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큼 안전도 중요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에 배치되는 의료진들입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응급 상황 대처 교육에는 소방당국의 응급구호 전문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깍지를 껴서 팔을 곧게 펴고 내 체중을 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구급법 등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례별 응급구호법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체전 전에 바로 투입 전에 실제로 교육을 받아볼 수 있어서 안심이 많이 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전한 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체전을 만들기 위해 목포시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원본부도 설치됐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의료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응급의료지원본부는 각 경기장별로 응급처치와 이송, 의약품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목포시 내 병원의 협조로 78명의 의사와 응급진료 경험을 갖춘 98명의 간호 인력도 확보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가 우리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거든요. 관내 병원이나 목포시 의사회에서 너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족스럽게 확보가 되어서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는 의무실과 함께 간이약국도 함께 운영될 예정으로 안전한 전국체전 개최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동안은 비교적 더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남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면서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나들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마주오던 경찰을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멀리서부터 빠르게 달려옵니다. 신호도 무시하며 직진을 하더니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은 택시는 수십 미터가 지난 이곳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53살 여성 등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약간 폭탄 터지듯이 펑 소리 난 다음에 저쪽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두 분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사고를 낸 전기 택시기사 67살 남호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들과 119 구급차가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차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담양군 대전면의 한 교차로에서 아반떼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스파크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32살 이모 씨와 스파크 운전자 3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의 8살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빵! 그러더라고. 쾅! 그러면서 와장창 하더라고. 차가 부서진 소리 나더라고.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스파크 운전자 이 씨는 주말을 맞아 아들과 함께 담양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반떼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지산나들목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시고속도로를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운전자의 혼란을 부추겨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설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18건의 부적절 사안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한 처분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최초 오른쪽으로 계획했던 진출로를 왼쪽으로 설계 변경하면 안 된다거나 보완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자문을 종료하고 공사 감독 등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사고의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며 관할 자치구인 동구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 감사위는 동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현산의 부실한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도 참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 감사위는 바퀴벌레가 나온 업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의 부적절 행정행위 54건을 적발하고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시행하라고 동구에 전달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의 경영 포기로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입은 다소 늘고 지출은 줄었지만 큰 폭의 적자는 여전한 실정인 가운데 목포시는 버스 노선과 운영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운수가 시내버스 경영에서 손을 떼고 목포시가 직접 버스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목포시가 7월과 8월 2달 동안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18억 5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2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00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43억 3천만 원으로 6,700만 원 감소했습니다. 100원 버스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객은 26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일반과 좌석, 현금 이용객은 무려 2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지출 비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입니다. 대표이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0여 명의 퇴사자가 발생하면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표준 운송원가에 산정되지 않는 경조사비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서 기타 관리비도 6,700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이처럼 지출 비용은 다소 감소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서 버스 공영화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 개편, 그다음에 노선권의 공영화, 그다음에 그 운영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과 운영체계 개편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7일 발족해 3차례에 걸쳐 노선 개편안과 노선 공영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참여단도 오는 19일까지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드는 등 시민 의견도 활발하게 접수돼
시민 참여단은 추첨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민 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노선과 운영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국형 디즈니,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관광객들은 디즈니 캐릭터들의 주변을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한국형 디즈니로 상징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해 융복합 산업화까지 연결해낸다는 전략입니다.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국비 포함 2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고합니다. 순천시는 이달 중에 문화 콘텐츠 산업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산 효과라든지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세부적으로 활성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순천시에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올해 말 안에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미국 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까지 마치면 내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건설 등 기반 시설 구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숙소나 이제 전시형 체험관 같은 경우는 좀 부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과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성공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속도를 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애니메이션 관련 36개 기업을 유치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방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에 이어 순천시의 새로운 한국형 디즈니 조성 사업이 이제 구상 단계를 넘어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은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뇌혈관 전공의가 수도권에 60% 배치됐고 전남과 전북 등에는 1명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져 지난해 목포중앙병원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며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경우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교육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과거 사진을 전달해 받은 것이라며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이 피해자 의사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김 씨가 적극적으로 사진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성착취물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에 위치한 옛 학교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소재로 직접 만든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부터 추상화, 아카이빙북과 미디어 아트쇼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했는데요.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벽 한 면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큰 그림. 마을 주민이 모여 다 같이 만들었다는 작품 한 켠에는 오내기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반대편에는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신림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자연스레 기찻길을 따라 마을을 그렸습니다.
그림에는 옆집 수저 개수도 다 안다는 우리네 옛 정서가 엿보입니다. 각각의 집에 개가 2마리, 1마리, 뭐 이런 거, 닭 2마리, 깨알 같은 이웃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정서들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모모, 한자 어미모자 2개를 이어붙여 만든 작품의 제목. 전옥분 할머니가 출연한 다큐멘터리 모모는 평생을 신림면에서 함께했고 이제는 떠나버린 어머니 고 박갑선 씨에 관한 기억을 담았습니다. 모녀 모두 뒤늦게 그림을 배웠는데 그 기억은 전옥분 할머니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자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내 솜씨 남긴다고 나고 서로 가격을 높여가면서 해갖고 너희들 아주 용돈 두둑히. 80세의 동양화를 처음 배웠지만 눈이 침침해 붓을 놓았던 최양락 할머니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붓을 다시 잡고 난생 처음 추상화를 배워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삶이 고단해 이제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시작했으니까 재밌었죠. 신나게 했지. 폐교된 이곳에 자리 잡은 할매 발전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설치미술 작품, 그림, 다큐멘터리, 아카이빙북, 미디어 아트쇼 등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사라지는은 옛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에서 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의 주행 신호가 갑자기 정지 신호로 바뀌어 본의 아니게 꼬리물기를 하거나 급정거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전시가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처럼 신호가 언제 바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 한밭대로에 있는 월드컵 내거리.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이라 출퇴근 시간마다 꼬리물기가 잦고 이로 인한 정체가 극심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켠 채 차를 몰고 월드컵 내거리를 가봤습니다. 내비게이션 상단에 교차로의 신호가 언제 바뀔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앞에 보이는 주행 신호가 몇 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멈출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랑 제 차랑 거리가 좀 있을 때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는 게 많았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좀 이제 명시가 되니까 그거를 보면서 조금 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난달 말부터 대전시가 카카오 내비로 시작한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대전시는 우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내 교차로 55곳에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한밭대로와 계룡로, 부규성대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 적용해 급제동과 급가속, 꼬리물기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일부 교차로에서 신호정보가 부정확한 오류를 바로잡고 내년에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30개 교차로로 확대하고 아이나비나 티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또 이번 서비스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장성군이 9일간 황룡강 일대에서 가을꽃 축제를 열고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열립니다. 블랙이글스는 초음속 항공기로 특수 비행팀이 고도의 팀워크를 통해 다양한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성군은 당일 오후 2시부터 5분간 공연하는데 비행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노약자와 축산농가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달 말 폐막을 앞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어제 오후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추석 100만 관람객이 다녀간 데 이어 연이은 연휴, 가을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개장 190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번째 관람객은 광주에서 온 20대 연인으로 조직위는 호수정원 나루터에서 이를 축하하고 목표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 1일 개장해 12일 만에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고 올여름 긴 장마와 폭염의 영향에도 빠른 속도로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환절기로 접어든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남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나들 가능성이 있어서요. 해안가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해남도 13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 24도로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순천과 광양의 한낮 기온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